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패대기 쇼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 주간의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한 주간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이슈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 김학일 우리 이사님께서 외교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이번에 위촉이 되셨네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 김학일 그러니까 위원님으로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 주간 이슈. 지난주에도 우리 패대기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충남대 총장 선거가 이제 많은 직선제냐 관선제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상철 현 총장께서 간선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는 겁니까, 이제? 이제 총장님이 지금 현재로는 가장 결정권자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교수들 반발은 없겠어요? 있죠. 교수는 교수 나름대로 교수에서 전체 78%가 반대를 했으니 이걸 수용해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학교 현 총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학교에 피해가 많이, 재정적인 피해나 이런 것에 제 피해가 있다. 그리고 이 논란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이 되면 총장 부재 기간이 공백 기간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감안해서 이번은 그냥 지나가고 다시 교수와 학생과 직원과 모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음 4년 후에는 학칙 개정이나 법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정하고 4년 후에 직선제를 하더라도 그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이제 총장님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산대학이나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강원대학, 경북대학 이런 곳에서는 지금 이제 직선제로 가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부산대는 다음 달에 선거입니다. 직선 선거. 그렇게 됐을 때 직선제와 간선제가 혼선이 오는 경우에 이런 문제점도 다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게 많지만은 교수들의 반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또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총장님이 대학이라는 대학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대학이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명분을 잃는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간선제를 하더라도 명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일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명분을 얘기했을 때 시간이 없다는 시간이 있다가 교수님들의 이야기였었고, 또 재정적 피해나 조금 학생들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역시 교수님들이 위에서 스승으로서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런 재정적 피해를 같이 감수하겠다 라고 하고, 정부가 이런저런 재정으로 대학을 길들이기를 할 때 과감히 이걸 거부하겠다 이렇게 했다 하면 이것도 이 명분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나 총장으로서 이런저런 그것도 우리 총장님도 그런 것도 본인에 대한 명분, 본인에 대한 또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또 전체 학교를 위한 그런 명분이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선제 그냥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저는 직선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장님의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또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직선제로 해야 되냐면 지금의 민주주의의 근본인 다수결에 의한 거, 그거는 지금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수결로 해갖고서는 의원을 뽑고 지방 대표를 뽑는데, 이런 부분도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수결로 하는 이런 민주주의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선제로 하면서 물론 문교부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간선제 같은 거로 하지만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직선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현재
우리 수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민주주의로 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폐지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직선제, 간선제라 그래서 민주적이지 못하고 직선제라 그래서 민주적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간선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50명의 그 선거인단이 총장을 뽑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지 않느냐. 표본이. 예. 저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 있죠. 이걸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뭐 1000명이든 500명이든 좀 네. 늘려서 표본을 좀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충남대 총장 선거는 간선제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이 간선제를 가는데 지금 교수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 것 같아요. 이 뜻을 받아라. 교수들의 뜻을 전체적으로 받아라. 그리고 간선제로 해가지고 본인이 예전에 했던 그 충남대학교의 평가가 처음에는 어떤 그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C등급 전체 대학 평가에서 C등급을 받지 그렇죠. 않았냐. 예. 그런데 그 지원 받아가지고 C등급 받은 거하고 부산대는 그런 것들을 거부해가지고 C등급을 받은 거거든, 실제는. 근데 충남대학교는 그걸 찬성해서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도 C등급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 운영의 문제인 거지, 지금 그 돈을 지원을 교육부나 맞죠? 우리 지금 교육부죠? 네, 교육부. 예. 문교부라 자꾸 해서 저도 헷갈려가지고. 교육부에서 받는 그런 돈들, 당연히 요긴하고 중요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받더라도 부족한 거 맞지요? 그러나, 그거 이상 되는 것들이 대학은 있다라는 거고, 또, 그걸 지원받지 않더라도 대학 스스로가 조정하고, 혁신하고 해서 더 많은 서로의 그 일치된 마음이 된다 하면, 단결만 된다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충남대학교는 그 교육부에서 그거라도 받았기 때문에 C등급이라도 받았지 않나. 만약에 안 받았으면은 D등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갑자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좀 웃으세요. 아주 충남대학교가 아주 요새 형편없어졌습니다. 네. 아주.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엊그제는 또 우리 충남 아산 출신의 김용식 해수부 장관이 또 내정이 되고 또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죠. 이런 분들이 진짜 오랜만에 개각 대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내정인데 아직 차관은 됐지만은 장관은 이제 인사청문회 통과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예정자가 56세입니다. 차관요? 예, 장관이잖아요. 아니, 장관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관. 네, 차관이지만 장관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산 출신이고 천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를 졸업해서 행시 27회에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아주 계속 벌써 잔뼈가 굵어가지고 감사관서부터 정책국장서부터 또 2012년도에 여수 세계 박람회는 사무차장으로서 일을 아주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다고 그랬죠. 해양부에서는 완전히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이 이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아주. 아니, 근데 이게 요즘은 장차관 예전에는 그 지역 할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역 안배가 있었죠. 안배. 할당이 아니라 안배를 좀 했죠. 예. 안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영남, 호남, 수도권, 기타, 충청, 강원. 이게 이제 기타 지역이 기타. 경기, 강원, 충청이 기타예요. 영호남, 수도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이게 예전에 삼김시대에는 그래도 충청도가 한 서너 명씩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정권 때인가는 장차관이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는 뭐예요?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황인무 이제 국방부 차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또 뭐 대전고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옥천 고향이 옥천이면서 대전고 출신이고 육사에 35기입니다. 2사단장을 했죠. 그다음에 육군대학 그 총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인사권의 홀대를 좀 받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해소가 되는 분위기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준다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참, 네. 이게 우리 충청도가 우리 김 의원 얘기하듯이 참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정치력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저는 하여튼 이번 정권에서 사실은 정치력이 대단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요? 예, 국회의장 있었지, 부의장 있었지, 법사위원장 있지,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국회하고는 또 달라요. 아니 글쎄, 그래도 이제 행정법. 임명을 하든가 그러면 뭐 국회도 동의도 얻고 어떤 때는 추천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분들의 힘이 좀 강력했다 하면 뭐 이런 뭐 장차관도 근데요, 많이 이게 안 예산을 나오겠습니까? 가보면은 예. 의원들은 예산 배정만 할 뿐이지 진짜 이제 예산 통과, 예산 시행만 할 뿐이지 결국 집행하는 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라 그 집행하는데 누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돈을 많이 끌어오는 거지 별로 없습니다. 영양가가 별로 없는 것 그래서 같아요. 우리 충청도, 우리 특히 뭐 대전, 충남 뭐 할 거 없이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찍어야 돼요. 찍어주면 뭐 합니까? 뭐 찍고 나서 땡 하는데. 그래서 잘, 예. 그런 사람을 잘 가려내야 돼요. 그게 우리 또 시민의 몫이야, 또 우리 유권자.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엊그제 우리 대전에서 과학도시 대전의 이름값을 제대로 한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역대 최대의 세계 과학 정상회의가 개막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뭐 굉장히 그 과학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한 행사라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와닿지는 않아요. 아니 진짜 사실은 대전의 영광이고 대전의 비극이고 그래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대전의 영광이고 대전의 비극입니다. 사실 실제는 이게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과학 정상회의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아셈 같은 경우는 진짜 정상들의 모임이죠. 대통령들의 모임이죠. 네. 근데 이 모임은 과학의 정상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그 레벨 권력으로 서열을 따지면 상당히 조금은 낮지만 과학계로 따지면은 대통령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과학 대통령들이 모이는 건데 이 도시의 발전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제회의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열리고 있는데 이걸 대전 것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대전 사람들이 좀 많이 뭐 이렇게 뭐 호응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축제도 열려야 되고 과학 축제도 열려야 되고 사이언스 페스티벌 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연계한 어떤 것들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아셈 부산의 그 지금 해운대 지금 그 센텀시티 같은 거 이게 아셈 때문에 부산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도 그의 단점을 장점화 시킨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 아니 그래서 지금 이 다음번에라도 이게 대전이 지금 현재 지금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열렸다는데. 예, 이게 보니까 OECD 회원국이 지금 34개 회원국이에요. 34개하고 협력국 23개국 그리고 국제기구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아셈 회원국들 포함해가지고 57개국에서 지금 참여 270명의 정상들이 참여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회의인데 사실은 이 정도 회의가 대전에 열리는 것은 엑스포 이후에 처음이죠. 지금 보니까 세계 37개국, 12개 국제기구. 그러면 몇 개입니까, 벌써? 벌써 59개국이. 아니, 전체적으로 57개국 270명 정도 참석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과학기술 정상들만 장관, 그렇지. 석학, 실제로 노벨상 3,000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수상자, 글로벌 CEO. 예. 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다 그러는데. 정상급만 270명이니까 거기 뭐 이런저런 사람 따지면은 보통 뭐 보좌하는 사람들, 관계자들 한 10명씩 하면은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의미가요. 그동안 이런 정상회의를 OECD에 있는 파리에서만 계속 회의를 했어요. 처음 아시아로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한 거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거, 과학 혁신에 대한 거를 이번 기회에 지금 해보자 하는 거와 지금 이게 지속적인 이제 경제 성장하는데 이 회의를 하면서
한번 정체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나가자. 또 여기에서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거와 빈부격차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감염병에 대한 거를, 전염병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주제를 해갖고 해나가는데, 지금 유계신의 과학과 기술 카이스트에서도 요거랑 관계없이 요거랑 같이 연결돼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들어낸 것이 그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는 이 구름을 만들어서 그거를 풍선처럼 만들어서 띄워갖고 다니면서 햇빛을 가리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학정상회의가 대전에서 개최됐다는 거는 대전의 자랑이면서 자랑이죠. 비극은 그거를 연계해서 뭔가를 좀 받아들여서 뭔가 대전화시킨 대전의 발전의 계기를 좀 시켜야 되는데 좀 못하는. 아니 이제 앞으로 하겠죠. 예. 그렇지. 이제 하면은 부분을 뭐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오게끔 만들어야죠. 이걸 유치한 게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과연 있었는가 하는 게 지금 좀 의심이고요. 이번에 사실은 이번 이 과학정상회의 그 키워드는 오픈 사이언스를 통한 국제 과학 혁신의 공동 원칙을 마련하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적인 이제 협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자간 서로 펀딩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공동 개발을 하자라는 거고, 발명하는데 지원을 하자. 그리고 글로벌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그러니까 위에 같은 이런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국제협력을 하자, 글로벌로 시키자. 그리고 그 과학만 그렇게 연구해야지 될 것이냐.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또 활성화시키자.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것도 넣은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상품화시키고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니까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키자. 또 그리고 서비스 강화를 통한 기술 생산성 지향을 목표로 좀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따라온 이 개도국들은요, 대전이 이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희망이요. 예. 지금 이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OECD 국가와 지금 아시안,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아시안들이 10개국이 이 개발 도상국들이 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함께 들어가면서 회의가 커져가지고 한국, 특히 대전에서 이런 걸 했다는 걸 긍지를 가지고 이게 하는 거죠. 13개 협력국이라는 게 거기거든요. 13개 맞아요. 협력국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네. 얘네들이 뭐냐면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고 아시아에는 데덕밸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이게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고, 이 대전은 관주도형 관주도죠. 관주도형 사이언스 이 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도국들은 관주도가 빨리 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전에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이게요,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함께 가면서 이 사람들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이번 기회가 처음 이런 게 있었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와 데덕밸리의 중간이 중국의 중관촌이라는 데예요. 중국의 중관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전을 어떻게 닮아갈 것이 이 지역적인 거. 그런데 사실은 이 대전 과학벨트도 대전의 어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대전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이제 문화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그리고 이 정상들이 오고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사실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최를 1000명 단위 이상 되는 것들은 이 선정할 때 상당히 대전에 저기를 도시로 선정할 때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학정상회의가 했다는 것은 대전을 한 단계 올리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세계 과학 정상 회의가 우리 대전에 열렸다는 거,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또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지역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 효전도사로 아주 유명한 오원균 박사, 오원균 교장. 이분이 갑자기 별세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의아해. 그분이 며칠 전에도 뵀는데
라고 할 정도로 했었는데 저도 한 일주일 전 정도인가요? 이렇게 얼굴을 뵌 적이 있었는데 행사장에서 네, 아유, 굉장히 안타깝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큰 별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진짜 효 전도사로서 또 저는 학교 관계에서도 선후배지간에 이렇게 항상 모여서 상의를 하고 학교 문제를 상의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참 연기군 금남면이 고향이에요. 지금 세종시가 들어와 있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커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본인이 대전공업학교, 충남대학교를 졸업하면서도 자기가 뭐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개인 회사에 들어가 있다가.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대성고등학교, 중고등학교와 우송대학 이런 데서 교편을 잡고 있으면서 효에 대한 거를 이분이 81년도에 효행상을 청와대에서 받았어요. 이제 그것이 효 문화에 대한 거를 처음 접하게 됐죠, 이분이. 그러면서 효행상에 대한 거, 효 문화에 대한 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감기가 들었는지 알았는데 이 감기가 쭈쭈가무신지 모르고 서울로 병원을 옮기다가 가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이 당하는 불행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바로 그 추석 때 문자 서로 하고 인사해서 뭐 달의 기운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거 회장님도 어떻게 잘 보내시고 해가지고 문자 했었어요. 문자도 하고 계속 그랬다가 그 참 실질적으로 이분이 교장 선생님을 하시면서 이게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또 지금은 우순전도사 또 인성교육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분 자격증이 웃음 치료사도 있을 거예요. 예, 칭찬 지도사도 있고, 칭찬. 효에 이렇게 우리가 좀 생소했던 그런 자격증들이 꽤 많으신 분이고, 건강으로 봐서는 지금 보면 한 100세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 쭈쭈가무씨가 왜 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요. 결촉 때문에. 예, 이제 이분이 이제 전원 그 텃밭을 이제 갖고 있는데 호박도 좀 따고 이렇게 밭일을 좀 하다가 거기서 아마 쭈쭈가무씨가 이제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이 나서 감기인 줄 알고 약을 이제 약국에서 사 먹었는가 봐요. 근데 열이 안 떨어지니까 충대병원에 와서 입원을 했어요. 이제 와서 충대병원에서 하니까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니까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제 급히 이제 올라가자마자 이제 그날 쭈쭈가무씨는 그거 알약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요즘. 쭈쭈가무씨 모르는 거죠. 계속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폐렴으로 와가지고 급성증으로 이제 급성 폐렴입니다. 원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오원균 박사께서 별세를 하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5, 60대 분들 밭일하는 거 조심하시라고 지금 그게 경계경보가 내려와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뭐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진드기, 네. 그 뭐 진드기하고 쭈쭈가무씨. 그래서 이게 병원에 딱 가면 가을 정도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열나면 가장 의심하는 게 쭈쭈가무씨하고 그 진드기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감기인 줄만 알고 몸살 뭐 이런 거 그거 생각해서 좀 황당하죠. 그래서 오원균 효 전도사가 지금 일을 맡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전국적인 효에 대한 거를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효운동 총연합회장도 있고 효행성 수상자 효도회 회장을 전국 거를 맡고 있어요. 또 대전 시민교육법 보건국민 실천연합회장 그 대표도 공동으로 맡고 있으면서 세계 K효라고 그래요. K팝 있고 K효가 있는데 K효 운동본부 지금 회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누군가가 이걸 맡아야 되는데 지금 모여갖고 이제 그런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큰 분이 가시면서 바로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이분이 그 영화에도 나온 게 뭐냐면 군사부 일체라는 걸 했어요. 군사부 일체. 우리 군은 선생과 아버지와 동급이라고 그랬어요. 동급. 선생이랑 동급이라고 그래갖고 군사부 일체 그 책을 내가지고선 그게 나중에 그 영화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그런 영화는 주사부일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사부일체인데 그게 군사부일체로 해서 나온 군은 임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전에 근데 이 군이 무슨 군자라고요? 우리 군? 국방? 아니 군자 맞아요. 그 군사부일체 세 개가 같다고 이제 두 개지만은 그런데 영화는 주사부일체고. 네.
부모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선생도 갔다 해서 선생을 그렇게 존경하는데 이것이 교권 회복을 하는데 이분이 많은 이제 지금 현재 선생들을 너무 무시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님자 하나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예. 이분이 제가 뭐 잠시 회상을 하면은 한 그 지지난 그 교육감 선거 때 한번 출마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참 열심히 하셨는데 참 여한이 좀 됐겠네요. 이분이 교육감 한번 해보시려고 했는데 하여튼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하실 분이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인성교육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부족한 게 인성교육이 맞거든요. 그래서 효를 통한 인성교육, 웃음을 통한 인성교육, 뭐 뿌리를 통한 인성교육, 뭐 여러 가지를 이분은 해보시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의 중책을 지금 현재 맡고 계셨고 실천하는 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만한 또 그리고 열의를 가진 분이 또 다른 그렇지, 분이 있을까 없어요. 하는 또 뭐 다른 분이 또 하겠지만 하겠죠. 그럼요. 하겠지만 네, 나옵니다. 예, 그만한 열의를 가진 분이 또 있을까 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화제를 또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또 권선택 시장 그 캠프죠. 캠프의 총무국장을 맡아서 도주 중에 이제 도피하다가 이제 자수한 그 총무국장이 항소심에도 징역형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권선택 시장한테도 지금 이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런데도 영향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치죠. 미치죠. 아, 미칩니다. 이게 워낙에 처음에 선거법에 적용된 것이 또 처음에 고발된 것이 이 선거 자금 초과가 4,500만 원에 된 것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내가 한 겁니다 하고 그렇죠. 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랬으면은 임금을 살리기 위해서 신하가 지금 희생을 했으면 되는데 그때 도주하면서 9개월 동안 도주하면서 다시 다른 것까지 불거지면서 그 불거진 것이 뭡니까? 결국 희망 포럼 경제 포럼으로 가는 바람에 경제 포럼에서 임금도 죽고 신하도 다 죽고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참 아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판결에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겠죠. 판결에는 그리고 쓴 거고 뭐 이쪽 저게 뭐 사실은 권시암 지금 그 본인도 말씀했지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게 시장이 그만둘 만한 그런 죄냐 하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 그 증거가 불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또 이제 변호사들은 그게 또 아니다 해서 판결하고는 또 달리 갈 그런 사안. 어쨌든 간에 지금 지역에서도 우리 권선택 시장 그 대법원 판결 관련돼서는 조용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그 어떻게 될지 뭐 아직 모르는데 지금 뭐 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공인이 파신이 할 게 아니니까 일단은 조용한데 어쨌든 간에 잊어먹을 만하면은 이렇게 캠프에 있던 분들이 뭐 이렇게 뒤늦게 실형을 받은 소식을 접하고 나면은 아유 이러다가 이거 권선택 시장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주변에서 많이 해요. 하여튼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그만둘 때까지는 열심히 도와서 시정이 그렇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지속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몫인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신문 나온 걸 보면 시에서도 시장이 아주 뭐 지금 조금 언성을 높인 부분이 각 국장들 또 책임자들이 잘 시정을 따르지 않는다. 뭔가가 인사문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회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불안해서 오는 거니까는요. 그런 부분은 본인이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분석. 지금 우리가 이제 한 5개 정도 했는데,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뭐 요거까지 해볼까요, 그럼? 그러시죠, 뭐. 뭐 시간상이 좀 그런데. 시간 쓰요 30분.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0분 지났기 때문에 한 주간의 이슈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